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27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요. 지난 6월 기준입니다. 그때는 88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그리고 입주권의 전매 건수가 10월에는 18건 그리고 11월에는 7건에 그쳤습니다. 이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이 주택법 개정안의 논의가 여야 갈등으로 헛돌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얼어붙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지난 4월에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을 완화해서 분양권의 거래는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2년에서 5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이렇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거기에다가 또 신축 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 이런 지적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동산 어디에 있을지 오늘도 네트워크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 집톡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겠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 궁금한 점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380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INC의 고민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에서 그래도 빛나는 가성비가 좋은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 슬기로운 투자 계획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원효로 2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 가능한 효창공원암역으로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또한 1호선과 경의중앙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과도 가까워 교통 핵심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연장이 위치한 원효로 일대는 마포구와 용산구 가운데 위치해 있어 초중고,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우 수요를 자랑합니다.
용산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양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65년에 개장한 용문시장이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하루 유동인구 70만을 예상하는 용산역 주변 사건으로 1년에 약 1,000만 명 관광명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이른바 용산 메타밸리로 재탄생하는데요. 디지털과 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탄탄한 입지와 서울 중심권 재개발 혁신을 이룰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울 중심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죠. 원효로 2가에 위치한 다세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자, 개요를 보자면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지어지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위치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옆에 인접해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면적은 분양 면적 34.22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약 4.5평 되겠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고요. 구조는 1.5룸 구조입니다. 특징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인덕션 등 풀옵션을 제공해서 임차 수요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준공은 24년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예, 건물의 특징은 아직은 이제 외관이 완성되지 않아서 외관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지만 내부 구조 이제 도면상에 허가받은 도면입니다. 이렇게 동선을 이제 실용적인 동선을 강조한 내부 구조로서 거실, 주방을 따로 두고 이제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방이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창도 큼직하게 놔서 채광 효과, 환기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제 변기 있는 사이즈를 보시면은 화장실이 저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큰 1.5룸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 신축으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1.5룸 구조에 비해서도 널찍한 면적으로 뽑아져 있다는 사실까지도 같이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보와 함께 건물 특징 살펴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곳이 용산구입니다. 용산 가장 핫한 동네인 거 알고 계시죠? 이쪽 주변으로 어떤 입지의 환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얼마나 진행이 될지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도 안내해 주시죠. 예. 자, 용산구라고 하면 그 정부에서 지금 수많은 부동산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풀어주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최근에는 종부세도 낮춰졌죠. 예. 그런데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개 구는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돈이 되는 동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 용산구에 가보면은 민족공원 좌측과 우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측은 지금 한남 뉴타운 재개발을 이제 거의 많이 진행이 됐죠. 이제 철거 이전이고 용산 민족공원 왼편으로 수많은 업무 지구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중심 축으로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자잘한 작은 개발들은 얘기는 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선정된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 인접해 있고 도로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가면 원효대교를 건너서 이제 여의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상의 위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남영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용산역 그리고 왼쪽으로 좀 넘어가서 마포 공덕, 마포에서 가장 큰 업무 지구죠. 예, 이렇게 있고 아래 용산 정비창 개발. 지금은 우리들 입에 용산 국제 업무 지구라고 입에 배어 있죠. 지금 정비창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국제 업무 지구 터라고 하죠. 그래서 용산 공원 조성 사업이 이렇게 큰 굵직한 나라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병원, 한강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데요. 공덕 상권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 자 오른쪽에 이제 전자상가가 있는데 전자상가가 이제 재개발이 발표됐죠. 23년 6월 15일부로 발표돼서 이제 초고층에 샘플로 보시면 드래곤 시티 호텔을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에 이제 아이파크몰 용산역에 있고 내려가서 여의도에 이제 성모병원 대형 병원 있고 여의도 일대에 뭐 더현대라든가 이러한 백화점들도 있죠. 그리고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고요. 용산 가족공원 이용할 수 있고 효창공원 이렇게 녹지 인프라도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계획이라고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노들섬이 그 노량진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행정구역상 이촌동입니다. 그래서 노들섬을 그 365일 문화예술축제가 끊이지 않는 그런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요. 자, 용산이 이제 비싸고 규제 지역이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서울에 자, 3대 업무 지구가 강남, 종로, 여의도입니다. 이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 안에 용산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광화문으로 출퇴근, 여의도로 출퇴근이 30분 이내로 됩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와 직주 근접성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왼쪽으로 마포 공덕에 있는 업무지구 이렇게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자 광화문 그 밑에 서울역부터 여의도까지 국가 중심 축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6월 달에 발표를 했고요. 이 국가 중심 축에 맞는 글로벌한 용산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됐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개발 이슈라고 하면 서울 역세권 개발. 지금 여러분들 서울역에 코엑스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용산 민족공원. 자, 민족공원은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에 비유하자면 센트럴 파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업무지구. 자, 글로벌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국제 업무지구 터를 지금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자, 국제 업무지구에 올라오는 이제 건축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보다 높게 그렇게 해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축에 있습니다. 자,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용산 정비창과 용산 전자상가를 한데 묶었어요. 전자상가가 연한이 한 50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고 그래서 전자상가가 국제 업무지구를 그 업무를 공유하는 30% 정도 공유하는 신산업혁신 용산 메타밸리로 바뀌게 되고 용산 정비창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거리라고 하면 광화문을 찍기도 하고 여의도를 찍기도 하고 테헤란로를 찍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향후에 10년 안에 최우선시되는 업무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 국제 신중심 기능을 국제 업무지구가 하고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가 개발이 6월 15일 날 발표가 돼서 현재 전자상가들이 20여 개 동이 있는데 몇 동은 지금 철거가 되고 새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을 했을 때 지금 저쪽에 전자상가가 용적률을 230%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00% 이상 올려서 초고층에 용산의 메타밸리, 그러니까 신산업 용도가 들어올 수 있는 업무지구를 여기에 만들게 됩니다. 물론 업무지구, 뭐 상업시설, 주거시설도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업무지구 들어오죠. 전자상가가 이제 개발이 되죠. 수많은 근로 인력들이 여기 오는데 이 근로 인력들을 그 배후 수요가 될 주거단지가 용산 인근에 없습니다. 다 원유로 1가, 2가, 3가, 4가 전부 다 빌라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간간히 중간중간에 아파트가 몇 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지구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고자 하는 일대에 개발 계획이 무수히 많이 발표됐고요. 지금 조합원들과 주민들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사업 설명회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지금 이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드론 택시 들어보셨죠? 드론 택시를 타고 사람이 이동을 합니다. 이제 공상과학적인 얘기인데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가 건립이 예정돼 있고 옛날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철거해놓고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총 6층 규모의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래 모빌리티,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드론 택시가 어떻게 뜨냐? 오른쪽에 국제업무지구 터 보이죠? 그리고 용산역이 있죠. 거기서
이제 김포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15분, 20분 안에 갈 수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미 시험 비행은 2022년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전자상가, 국제업무지구, 현대자동차 이것만 해도 뭔가 미래 도시가 예상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추측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에서 발표를 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형 호재들만 찍었고 원유로 1가가 역세권 재개발하고 원유로 2가가 공공복합 재개발하고 원유로 3가가 신속통합 재개발하고 원유로 4가가 모아타운 재개발을 하고 지금 재개발 발표가 안 난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러한 미래 그 먹거리에 대한 배후 수요가 원유로 일대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산역 앞에 가보면 한강로가 예년에 비해 많이 변해 있죠.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죠. 그것처럼 원유로도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이제 교통 호재인데요. GTX-B 라인이 이제 용산역에 개통 예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개발 호재, 뭐 교통, 뭐 이러한 이제 국가 미래 산업 혁신 이런 지구로서 용산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주실까요? 예, 지분이 4.5평 정도 되는 예상 매매가 5억 4천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분 대비 현재 괜찮은 가격입니다. 1년 뒤에 지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다른 호재나 이런 것들이 전자상가가 이제 지어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가격 상승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 압박이 있는 데에서 예상 매매가 5억 4천이면은 꽤 준수한 가격으로 보이고요. 예상 임대가 2억 4천만으로 했을 때 실투자가 3억 원으로 가능한, 지금 용산 가서 3억으로 괜찮은 물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3억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좋고 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서도 보석 같은 부동산 정보로 보겠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2가의 다세대를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부동산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호선이 지나는 용두역과 1호선 제기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내부순환로가 가까이 있어 차량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또한 강남, 광화문 등 업무지로의 접근 또한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동부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양령시장 등 대규모의 재래시장이 밀집돼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대형마트, 구청 등 인프라와 한양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 학사권 또한 밀집돼 있어 대학가 수요까지 흡수 가능합니다. 여기에 용두공원, 청계천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모던한 대리석으로 외관이 꾸며진 본 건물은 총 5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 보안에 신경 쓴 메인 현관과 CCTV,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는 투룸 형태의 주택 내부인데요. 네모 반듯한 모양의 활용도 높은 거실에는 큼지막한 통창으로 채광과 환기에 신경 쓴 모습이고요. 널찍하게 조성된 방에는 붙박이장과 의류관리기가 옵션으로 구비돼 있어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일자로 조성된 주방은 인덕션 멀티 오븐으로 실용성을 높였고 상하부장 및 수전, 간접 조명 등 고급 자재를 이용해 고급스러움까지 더했습니다. 동대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역의 GTX 개발로 인해 기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광역철도망의 확대로 전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풍부한 배후 수요로
서울 핵심 입지로 자리매김 중인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엔 동대문구 지역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대표님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네, 지하철 1, 2호선 우이신설선 신설동역에 도보 5분 내에 이렇게 갈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은 29.08, 그 실사용 면적은 36.04로 화면에 보셨던 것과 같이 굉장히 큰 평수죠. 그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중에 2층을 말씀드리는 거고,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등 아까 이제 의료관리기 포함해서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23년 12월 이제 곧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가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3억대입니다. 3억 9,5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그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 편의성을 높였고, 이제 그 모던한 그레이 톤으로 이제 5층까지 올렸는데, 외부 샤시가 이렇게 통창 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제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보셨듯이 중앙 현관서부터 이제 시스템이나 보안에 굉장히 많이 썼고, 이제 고급 자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인덕션 하나 놔도 될 거를 광파 오븐까지 놨고요. 그 의료 관리를 할 수 있게 붙박이장에 설치해 놓은 이제 그 건물주의 세심함이 돋보이는 면이고, 통창을 내서 그 답답함을 없애고 이제 채광과 환기에 굉장히 집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세탁기 등 풀옵션을 제공한 이러한 그 다세대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도 신축으로 아주 깔끔한 곳 살펴드리고 있죠. 뭐 거실만 가봐도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광파 오븐부터 해서 풀 옵션 뭐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에서는 뭐 손색이 전혀 없는 곳인데, 주변을 둘러보면요, 더 마음에 들 만한 요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한번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꼭지만 이제 몇 꼭지만 얘기 드리자면은, 자, 인프라로서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제기동역, 신설동역, 용두역이 이렇게 있고, 청량리역까지 금방 이용할 수 있는 이 일대에 있습니다. 용두동이란 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동네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청량리와 왕십리 사이에 있는 동네. 예, 청량리와 왕십리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낙후된 이제 빌라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일대부터 이제 빌라촌이나 이제 노후 주택 단지들이 재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대형 백화점, 대형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용두 근린공원부터 해서 녹지 환경도 좋고요. 뭐 백화점, 양령시장, 청량리시장, 대형 병원, 뭐 대형 마트, 청계천 등 일대를 이 근처에서 그 인프라를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동쪽, 북쪽, 서울 동북부에 이제 학군지로서도 유명한데요. 고려대, 경희대, 뭐 서울시립대 등 학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성, 성신, 고려, 카이스트, 경희,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대학교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이제 학교 관련 업종, 학생들 또 대학원생들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하나입니다. 그 임차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투자함에 있어서 이제 임차인이 없는 이제 공실 걱정을 덜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지 여건이 굉장하고요. 자, 용두동을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용두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청량리 일대 전농동은 최근에도 신속통합기획이 한 번 더 발표가 됐죠. 23년 11월 말에. 그래서 청량리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낙후된 청량리는 보실 수가 없고요. 지금 가면은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서 하늘 높이 쳐다봐야 건물 꼭대기가 보입니다. 자, 그 건물이 L65라고 롯데캐슬 65층짜리입니다. 그게 청량리역에 바로 있고요. 앞에 이제 40층짜리 이제 한양수자인이 있어서 거리도 굉장히 깔끔해졌고, 예전에 우리가 알던 청량리의 모습은 지금 볼 수가 없고요.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교통 호재, 서울 북부의 그 굉장한 교통 핵심 그 역할을 하는 게 청량리역입니다. 자, 이 역에 대한 인프라, 교통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지역 주거 인프라나 상업 인프라, 업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대에 그 뭐 단독주택, 빌라, 노후주택 단지를 이제 구역을 묶어서 재개발을 이미 많이 진행했고, 재개발해서 올라온 게 뭐 동대문 롯데캐슬, 뭐 노블레스, 레미안 크레시티, 기타 등등 이 일대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노후주택 단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전농동은 최근에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청량리역 동북부 쪽으로. 자, 이렇게 개발 이슈가 주택에 대한 수요 이슈, 개발 이슈가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두동 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이제 신동아 아파트가 이제 건축 연한이 30년이 돼서 이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신동아 아파트는 용적률을 다 써서 이제 리모델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위치, 이 아래 아파트가 왕십리 텐지일이거든요. 자, 그것처럼 대단지가 되려면 근처에 있는 노후 주택 단지와 함께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동아 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그 인근의 노후 주택 단지를 다 섭외를 해서 대로변에 이렇게 출입구가 나오는 큰 주택 단지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추진 지역 안에 있는 용두동 부동산이고요. 자, 동북선 경전철 2025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 GTX BC 청량리역이 개통이 됩니다. 자, GTX 동북선 이러한 교통 호재까지 지금도 교통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현재 동네에 진행하고 있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용두동 그 다세대 주택은 투자 가치가 아주 충분해 보입니다. 네, 뭐 사람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을 볼 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를 좀 봐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동대문구 용두동 이쪽 지역, 청량리 근처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곳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압력, 그래서 그 개발 호재까지 상세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미래 가치를 감안하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주택입니다. 지금부터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보셨듯이 굉장히 세련된 다세대 주택 투룸인데 매매가가 3억 9,500만 원이잖아요. 자, 3억대 지금 동대문구 개발 호재 있는 데 가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3억 9,500만 원인데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이 포함하는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 2억 2천만 원으로 낮게 잡았을 때 실투자 금액 1억대, 1억 7,500만 원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세미나 소식까지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핵심을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1호선 용산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는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71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에리츠의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은 영등포, 마곡,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5호선 발산역을 도보로 1분 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는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도로교통도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와 가양대교로의 접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빈틈없는 생활 인프라도 본 아파트의 자랑거리입니다. 대형 마트와 전통 시장,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등명초, 명덕외고 등 다양한 학군이 위치해 있고 김포공항과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누릴 수 있는 우장산 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있어 녹지 또한 우수해 완성역 입지에 위치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웅장함이 돋보이는 건물은 탁 트인 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과 치안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주차장 또한 넓고 쾌적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통창이 눈에 띄는 깔끔한 거실과 아일랜드 식탁, 서브 조리대 등 공간 효율이 좋은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발코니 공간에 널찍한 복층 구조가 더해져 프라이빗하면서도 실용적인 공간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인근의 개발 호재 또한 풍부한데요. 분주히 조성되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완공된다면 서울 서남권의 여가, 쇼핑, 주거 거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될 예정이고요. 김포공항 내 항공신사업 중심의 미래산업 특화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을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 활성화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완성형 생활 인프라와 빛나는 미래 가치가 돋보이는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 여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 바로 근방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은 내발산동이지만 역은 발산역이고요. 마곡과 붙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양 면적은 111.47제곱미터에서 실사용 면적은 18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까지입니다. 여기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요. 방 4개, 화장실 3개, 거실이 2개고요. 주방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복층 2층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옵션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 대수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준공은 올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한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주택이라고 할 만큼 고급스럽고 멋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외관도 아주 우수하지만 주택 내부의 모든 자재 하나하나가 범상치가 않고요.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주택이면서 특히 이제 매립형 테라스가 눈에 띄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가 복층 구조로 아래 위층이 모두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위층 높이만 무려 1.8m로 1.8m이기 때문에 서서 다닐 수가 있죠. 또 전체 높이는 4.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처럼 주택 두 채를 합한 것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가격은 9억대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 시세를 보면은 약 23평, 25평대가 10억대로 훌쩍 넘기 때문에 여기 50평대 이상 대형 주택임을 감안한다면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 주방, 식당 이렇게 연결이 되는 LDK 구조,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 파우더룸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 비데, 식기세척기, 오븐까지 옵션 사항도 고르게 갖춘 아주 인상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의 아파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지요. 지금 방이 4개고 화장실이 3개, 거실 주방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복층들을 보다 보면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곳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는 2층의 층고도 1.8m,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2층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주변의 환경,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 이제 강서구 소재의 아파트죠. 강서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강서구는 면적도 넓고 또 인구수도 많은 곳입니다. 또한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20대 급여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자치구 경제지표 순위에서 2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계속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5호선 발산역 1분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발산역과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마곡 생활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곡 산업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의 가시성이 아주 좋은 현장이고요. 마곡은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뭐 60%나 되는 녹지 또 주거가 완성이 됐고 160개 업체의 대기업이 들어온 곳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금이 유입되는 곳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정설처럼 이곳이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마곡이 신도시로 형성된과 동시에 지가의 흐름이 이곳으로 구축이 되었고 이 도시 전체가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미래형 도시 지역이 바로 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과 붙어있는 현장으로서 마곡 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아파트나 뭐 어떤 고급 빌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을 한번 보면 5호선을 바로 앞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 한정거장 다음이 마곡나루역이죠. 그래서 9호선과 또 공항철도 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공항대로를 통해서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접근성 모두 좋고요. 가양대교, 월드컵대교까지 강북 접근성, 또 5호선, 9호선을 통해서 도심 강남 송파 지역을 비롯해서 뭐 영등포나 여의도, 구로, 쥐벨리 할 것 없이 서울 수도권 모두 교통 편의성이 좋아서 직주근접의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이제 서울 이대병원이 있고요. 그 뒤로 LG 사이언스 파크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또 그 앞으로 NC백화점이 있고요. 또 마곡 내에 보면 유명 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LG 아트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국내 최대 아트센터입니다. 상당히 잘 돼 있는 또 서울미술관 또 이 주변 보시면은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들이 화려하게 잘 펼쳐져 있는 이런 쇼핑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업무 행정 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또한 구도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시장 또 이마트 이런 그 상업 시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특목고를 비롯해서 초, 중고, 대학교까지 학군이 아주 좋아서 통학 환경도 아주 우수하고요. 마곡 내에 뭐 보타닉공원 같은 이 거대한 녹지 시설도 있지만 뭐 우장산이라든지 서남물공원 이런 그 여가 생활에 좋은 우수한 자연 환경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편의성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한번 살기 시작하면 이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발전이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장의 가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발 호재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곡 산업단지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개발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곡은 110만 평의 초대형 산업단지죠. 완벽한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춘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이기도 합니다. 뭐 주거를 비롯해서 우선은 대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아주 성공한 곳이기도 하죠. 앞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 기지로 진화하는 곳이 바로 마곡이고요. 미래형 첨단 도시로서 생활 곳곳에 IT 첨단 시설이 접목된 네트워크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전시 관광 등이 조성되는 이런 마이츠 시설과 함께 R&D 연구센터 등 또 의료 관광 벨트의 건설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되면 마곡의 개발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강서구의 큰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CJ 공장 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장 바로 위쪽에 9호선 양천향교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에 인접한 알짜 부지죠. 삼성 코엑스의 2배 크기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화제가 된 현장이죠. 4조 사업입니다. 이 중공업지였던 이곳에
코엑스와 같은 상업, 업무, 문화 복합 오피스타운이 건설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아주 많은 프레임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개발이기도 합니다. 교통 개발을 좀 본다면은요.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대장 홍단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부천 대장을 거쳐서 청라 국제도시로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점은 횡축 노선인 5호선과 9호선을 종축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강북과 도심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지역과의 통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직주 근접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서울 서부권의 교통 편의성을 강화를 시키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현장은 주거 환경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주택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많이 낮게 책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도 꽤 높은데요. 전세는 8억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접근할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 18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2억 후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 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에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귿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인 V역 일대 KT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그 근처로 갈 텐데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봅니다.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 현장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평, 15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1층에서 9층까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5룸으로 된 일반 복층과 더블 복층으로 각각 나누어진 그런
그 혼합된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풀 옵션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 준공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요.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여기는 옵션 사항이 아주 돋보이는 많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 또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큰 가전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이렇게까지 뭐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실사용 면적도 15평대에서 30평까지 일반 복층과 상층부가 양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더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널찍널찍한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은 외관의 모습도 아주 깔끔하지만 내외관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주택이고요. 주차 시설도 넉넉하고 말씀드린 대로 옵션 시설도 훌륭하지만 자재도 모두 뭐 부엌이라든지 거실, 바닥 타일, 조명을 할 것 없이 매우 차별화된 그런 자재들을 썼기 때문에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우선 집이 크기 때문에 부엌이 넓어서 사용이 편하고 뭐 거실과 방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훌륭한 주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적과 주택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의 뭐 3룸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쉐어하우스로도 쓸 수가 있고 직장인이라든지 가족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의 오피스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내부 들어가 보셨죠? 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더블 복층의 구조 널찍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옵션들 빠짐없이 정말 다 채워져 있는 곳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봤는데 그러면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입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입지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2호선, 7호선 건대역도 10분 이내로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호노선 2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 또 북부 지역 이동이 좋고 또 주변에 동서울 터미널도 인접해 있죠. 그래서 강변북로도 바로 탈 수가 있지만 아래쪽으로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통해서 강남 중심 진입이 아주 빠른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대교는 동부가선도로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라 어떤 판교라든지 분당 경기권 진입도 아주 수월하죠. 전체적으로 도로나 지하철, 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 접근성도 이렇게 좋지만 이 대로변인 동일로가 현장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대로변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화양동이지만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 성수동의 수요도 아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또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오른쪽 옆에 있죠. 그래서 또 뚝섬 한강공원까지 녹지 환경이 받쳐주고 있고 또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쾌적함과 동시에 도로 혼잡도가 심하지 않아서 교통 용이성, 업무 접근성 모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선화여고를 비롯해서 초중고와 또 건대, 세종대가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 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권이 바로 건대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5대 상권이면서 서울 동부의 대표 번화가이기도 하죠. 또한 붙어 있는 이제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2,500개 기업과 배우 수요만 해도 10만 명을 보고 있어서 이 업무 인구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세대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으로서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데 비해서는 이 소형 주택이 공급이 현재는 많이 희소하기 때문에 월세 비율이 높고 또 소형 주택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강남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이기도 하고 또한 주변
주변의 신축 소형이 귀하고 유일한 더블 복층이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 어떤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역세권의 임차 경쟁력이 우수한 주택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개발 방향을 좀 보면은요, 현장 앞에 붙어 있는 이제 대로변이죠. 동일로지구입니다. 이 동일로지구의 개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일로지구는 영동대교 북단에서부터 화양 사거리를 잇게 되는 그 광진구를 대표하는 입지인데요. 이 주변이 3종 그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층 건물이 많았는데요. 이 동일로와 맞닿아서 성수 IT 지구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지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고 산업 특화 중심지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낮은 건물들이 앞으로는 초고층의 빌딩으로 이렇게 T자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청년 중심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수 정비 전략구역을 둘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앞으로 명품 주거 지역으로 탄생하는 곳으로서 이 지역이 개발이 함과 동시에 현장 주변 역시 많은 주거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구의자양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KT 부지죠. 광진구청 통합청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동으로 이사간 동부지검과 지법 또 KT 부지 이곳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곳인데요. 광진구청 통합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호텔, 공동주택들이 이곳에 다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재개발과 동서울 터미널이 동시에 개발이 되면서 강남을 마주보는 최상의 입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광진구의 그 많은 그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36년 된 오래된 시설이죠. 이 동서울 터미널은 40층 높이의 첨단 터미널 시설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부층에는 업무 쇼핑 호텔과 같은 판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 체증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비, 재개발 이런 든든한 키워드들과 함께 가는 곳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네. 1.5룸 복층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접근하실 경우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나오고요. 대출을 약 60-70% 활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윤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 마무리 지을 텐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도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